올해 연말 전국 자영업자들이 입 모아 말합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 외식업 매출이 코로나 회복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음식점, 카페, 주점 할 것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에요. 구조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왜 대한민국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외식업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688억 원이나 증발해 버렸습니다. 688억이면 중소기업 몇 개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그게 단 3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폐업 속도예요. 2023년에 106만 214곳이었던 서울 외식업체 수가 올해 착 5만 700N곳으로 줄었습니다. 4,036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하루에 평균 11곳에서 12곳씩 간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지난해 전체 음식 서비스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했거든요. 특히 한식당과 일반 음식점은 평균 4%씩 매출이 꺾였어요. 퍼센트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절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오히려 치솟았어요. 식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수비 전기료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품목도 부지기수거든요. 폐업 통계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최근 1년간 전국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씩 자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100만 명이요.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폭증하니까 적자 구조에 빠진 자영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남, 홍대, 명동 같은 번화가에서조차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 IN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체감 경기 악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상위권에 속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퇴직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자영업은 한국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영업이에요. 그렇게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상권 자체가 포화 상태를 넘어 붕괴 직전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출혈 경쟁이 극에 달해서 소주 10원 이벤트까지 등장했어요. 소주 한 병에 10원 말이 됩니까? 이건 장사가 아니라 자살 행위죠. 이런 극단적인 경쟁은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소주 10원 이벤트를 하면 손님이 몰리니까 불안해서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저가 마케팅으로 당장 매출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시장 붕괴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수요가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을 무한정 낮추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원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바쁜 대목이어야 해요. 연말 회식, 연말 회식, 각종 모임으로 매출이 폭발해야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식도 현저히 줄었고 각종 모임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닙니다. 기업과 가게 모두 비용 절감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요즘 소비 패턴을 보면 특징이 명확합니다. 자주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아끼다가 쓸 때는 비싸게 쓴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동네 상권에 치명타를 입혀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가게는 오히려 잘 되는데 동네 식당과 카페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고금리와 고물가 부담으로 가게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자 외식처럼 선택 가능한 지출은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외식업, 카페, 주점 할 것 없이 모든 업종의 매출 부진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 상권의 기본 소비량 자체가 줄어든 거죠. 파이는 작아지는데 나눠 먹을 사람은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부의 자영업 보호 정책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이 대출 지원입니다. 결국 대출 받아서 버티라는 거예요. 망해도 빚은 개인 책임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보다 쓰러진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인데 대출 폭탄 돌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폐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대출 지원은 망하는 시기를 늦춘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대출 연장 정책은 오히려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중소자영업자는 이런 구조상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망하는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량 주문량을 따라갈 수도 없으니 봉사활동하는 수준의 중소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도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그 증가세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연간 소득을 영원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가 약 105만 명이었습니다. 영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약 87만 명이었고요. 이들이 전체 개인 사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6%였어요.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중이 4분의 3에 이른다는 겁니다. 주문량도 얼마 안 되는데 원리금 상환 전략으로 버티는 곳들이 늘어나자 하루 소득이 0원인 봉사활동 수준의 가게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자니 주변 상권 경쟁력에서 밀리고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주문량이 특별히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완전히 갇힌 상황인 거죠. 현재 자영업자 수는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기세, 인테리어비, 임대료, 최저 시급 인상, 거기에 인구 감소와 식자재 물가 상승까지 매출 하락 요인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음식점 자영업은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와 광고비 명목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더욱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영업 진입 장벽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불경기에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도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배달 주문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콜이 줄어드니 배달 플랫폼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오히려 쿠폰을 많이 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치열했던 배달 경쟁도 점점 식어가고 있고 단가는 떨어지니 돈이 안 된다며 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과 자영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비전 없는 직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은 마치 천천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에 열리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피자집이나 치킨집이 기대하던 월드컵 특수가 완전히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치매가 없는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각종 식재료 가격 인상, 배달비 상승, 대출 부담까지 겹쳐서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폐업 공제금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에요.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무려 2,530억 원에 달했어요. 2,530억 원이요. 이게 단 6개월간 쏟아진 금액입니다. 2022년부터 개인 회생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계 빚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인이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됐어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출 중심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개선,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개선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동네 상권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판을 내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게 문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통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다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영업이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빚을 짊어지는 곳이 돼버린 지금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자영업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이죠. 이대로 가면 10년 후 우리 동네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든 식당, 오래된 카페, 동네 슈퍼가 모두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편의점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히 상권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의 이웃 삶이 무너지는 거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일회성 지원금이나 대출 연장이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해답입니다.